예, 안녕하십니까. 이순복의 띵킹 ITU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 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1장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정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정기라고 하면은 바를 정자에 몸기 해서 몸을 바르게 하다, 혹은 자기 기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기라는 글이 들어간 것으로 문장을 찾아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발췌해 봤습니다. 예, 본 방송에 앞서 아직 이순복의 띵킹 ITube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석기이 교인자 역, 정기이 화인자 순. 예, 이 문장은요, 그 황석공이라고 하는 신선으로 알려져 있는 분의 그 삼약에 나온 글이에요. 이 책은 병법서입니다. 먼저 이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석기, 이 석자는요, 해석하다, 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석자를 보시면은요, 그 왼쪽에 있는 변자가 분별 변자고, 요 옆에 역자는 엿볼 역자입니다. 이 변자는 동물의 발자국 모양을 상형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이것이 무슨 동물인지를 알아낸다는 뜻의 분별 변자가 됐고요. 요 역자는 눈목자와 그 다행행자인데요. 이 다행행자가 원래 그 갑골문에서는요, 그 양손을 묶는 수갑과 그 벽에 사람을 고정시키는 쇠사슬을 그 상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인을 수갑을 채우거나 벽에 쇠사슬로 이렇게 고정시키거나 하는 그런 글자가 이제 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행자냐면 그 나쁜 사람을, 범죄인을 잡아서 가두어 놨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서 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범인을 눈으로 보는 것, 몰래 엿본다. 예, 또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본다 해서 엿볼 역자입니다. 요 글자는 범인을 몰래 엿보면서 도망가나 안 가나를 구별해서 보는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석자,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졌던 거예요. 범인을 잡아다 놓고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엿보면서 살펴보는 글자가 어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해방이 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마음이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예, 안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좋은 의미에서의 석자지만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치하는 그런 의미로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버려두다, 자기를 방치하다 이렇게 되죠. 예, 석기, 그러면서 자신을 방치하면서 교인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역, 잘못된 것이다, 거슬리는 일이다, 거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죠. 예,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기,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화인자,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은 순리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서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자는,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은 순리에 맞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7자로 된 아주 그 정확한 대꾸 문장이지요. 석기, 정기, 이 교인자, 이 화인자, 그죠? 역, 순. 그래서 교와 가리킬 교, 교화할 화, 이렇게 같은 의미의 글자를 대꾸를 했고요. 또 역과 순, 반대의 글자로 대꾸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기, 정기,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한 대꾸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은 방치하고서 남을 가리키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일이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문장입니다.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 다 자기가 뭐 좀 알면 아주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누구에게 내세우고 싶고, 예, 자랑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마음은 누구든 다 있습니다. 예, 물론 정도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을 물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게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는 다 남도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좀 뭐 좀 알았는데 그것을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들이 그만하지 못할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좀 뭐 좀 아는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참 대거리 하기가 참 불편한 일이 많이 있죠. 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뭐 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다 그렇죠.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것이 교양입니다. 예. 그것이 글 배우는 사람들의 그 처세예요. 그걸 좀 이렇게 유치하지 않게 예, 좀 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드러내놓고 이렇게 요즘 하는 말로 자랑질을 하니까요. 그게 교양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만 못할까 봐요. 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내버려 두고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나서 남을 교화시키는 것. 그것이 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정기, 내 자신을 바로잡는 것. 이것은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황석공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삼약 헌법서에 나오는 글이에요. 예, 우선 이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시겠습니다. 황석공, 공자는 이제 예의상 이제 붙여준 것이고요. 황석, 누런 돌, 이것은 별명이 되겠지요. 예, 왜 황석이라는 별명을 붙였는지. 예, 이 황석공은 진나라 말기 진시황 때의 사람이에요. 생졸은 미상입니다. 노자의 학설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인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예, 이분이 전해줬다고 하는 그 삼약 병법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삼약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요, 강태공 있죠? 태공망. 예,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마씨 부인과의 그 이야기도 공부하셨고요. 예, 강태공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해요. 세 권의 죽간서. 예, 옛날에는 그 대나무 그 죽편에다가 썼죠. 이거는 편지간자고. 예, 죽간서. 이게 상약, 중약, 하약 이렇게 세 권의 그 삼약으로 된 전략책이에요. 무경칠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요 무경, 경정경자인데 문경이 아니고 무경이에요. 무자를 보시면 요 창과자에다가 그칠지의 합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창으로 그치게 하는 것,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무예요. 힘셀 무. 예. 무슨 일이 터지면 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요 무자는 힘으로 제압하는 병법책이죠. 병법책 7권 중 말하자면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마서 이런 식으로 병법이 7권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권에 속합니다. 근데 이 황석공의 이 삼약, 강태공의 삼약은 단순히 병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천하를 통치하는 방법과 그 리더로서의 지켜야 할 통치 방략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또 태공이 전해져서 태공병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일명 소서라고도 합니다. 예, 이 황석공의 이 삼약이 그 장량이라는 한나라의 그 재상을 지냈던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것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장량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장량은요, 자가자방입니다. 장자방. 예. 그야말로 참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장자방의 주인공이에요. 4대의 그
걸쳐서 한나라의 승상을 지낸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 장량까지 치면 5대예요. 옛날에 이 직위 것이 내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상을 지내면 그 아들 중에 맏아들이라든가 혹은 뛰어난 자제가 있으면 그 직위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장량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량은 이제 그 한나라에서 그 재상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진시황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그 황석공이 준 그 비서, 그 병법서를 받아서 10년 공부한 후에 이제 유방을 만나서 그야말로 한나라 재건에 일조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천하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방은요, 유방이 이 장자방을 그리 극찬한 문장이 있습니다.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밖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 예, 그 천막 안에서 전략을 세운 것이 천리밖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참 표현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 장량은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그 한나라가 건국하는 데는 이 장량뿐만이 아니라 서한 삼걸이라고 하는데 그 소화와 한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사람과 함께 한나라 건국을 했습니다. 예, 전략 전술로서 유방을 도와서 함양을 돌파하기도 하고 홍문의 홍문에서 벌어진 잔치 항우를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런 유방을 구출하는 등 아주 그 유방의 건국 그리고 천하통일하는데 아주 막강한 공을 한 사람이죠. 이런 장량이 한나라 유방을 도와서 천하통일을 하기까지는 그 뒤에 황석공과 장량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장량이 33세경에 그 한나라의 재상을 했었는데 그 진시황에게 나라를 뺏기고 초야에 묻혀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 다 실패를 했죠. 그렇게 아주 낙담을 하고 있던 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항백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의 무장인 그 황현의 조카인 황백의 집에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저쪽에 한 백발 노인이 앉아 있는데 아주 뭔가 좀 범상치 않은 그런 기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눈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별난 사람이군 하고 지나가는데 이 노인이 신발을 다리 밑으로 휙 던지더니 젊은이 저 신발을 좀 갖다 주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랑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거절할 수 없고 그렇죠? 예, 자기도 이제 호기심도 가고 해서 그 신을 갖다 주니까 또 다시 다리 밑에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워다 줬죠.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해서 또 주워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자네를 보니 이후에 그 제왕의 스승이 될 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량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 하면서 넋즉 몸을 굽혀 절을 하면서 저에게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말하니 노인이 그래 아주 좋은 내가 책이 있다 그 책을 줄 테니 내일 어느 나무 밑으로 나오너라 이제 그랬습니다. 절대 늦게 나오면 안 되네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장량이 그 시간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노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초연이 없어져 버리면서 맨날 며칠 있다가 또 오너라 그때 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일찍 갔죠. 그랬더니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5일 후에 또 나와라. 그래서 그때는 아예 그냥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노인이 나타나서는 이 건네준 책이 이 병법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서는요 주면서 이 책은 강태공이 나에게 전해준 책이다. 태공병법. 자, 이거는 보통의 그 병법서와 다르다. 천하를 통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통치에 관한 그 리더십으로서
길러야 할 소양이 적혀 있는 책이다. 이 책을 10년을 공부한 세상에 나가면은 말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 사람을 도와서 네 뜻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꼭 공성심퇴하라 했습니다. 공을 이룬 후에 물러나라. 만약에 네가 그 모든 꿈을 다 이루고 그야말로 천하를 다 평정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서도 그 이후 그 미련을 가지고 떠나지 못한다면 너는 이후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이 모두 다 수습되면 반드시 떠나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량은 이제 황석공의 말대로 그렇게 떠나죠. 그 이후에 그 여태우가 이런저런 문제로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장량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는 뒤에서 그렇게 조절하는 것으로 일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을 하고서 어르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공이 다 부질없는 일이다. 뭘 날 만나서 무엇을 하겠느냐.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어찌하면 뵐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러면 청곡성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문 동쪽에 가면 누런 바위가 있다. 그 바위가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장량이 이제 뜻을 이룬 후에 그 청곡성에 가서 그 성문 동쪽을 보니 정말 과연 그 황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공성신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공성신태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예. 근데 이 장량이 이제 정말 공성신태를 하게 됩니다. 그 한신 같은 경우도 공성신태 하지 못해서 결국 토사구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장량은 그 병법서를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터득했죠. 토끼를 잡으면 개는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 삶아 먹힌다 라는 그런 그 세상의 이치를 공부를 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공성신태를 이룬 것도 되고요. 이 장량 자체가 이제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단식과 양생수를 겸했다고 해요. 공이 공성신태해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기도 했지만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정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남은 여생을 편히 쉬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도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몸이 너무 건강하면요,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몸이 좀 이렇게 아픈 듯 해야 항상 그를 적당한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 이렇게 함으로써 병행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성신태, 나갈 때와 들어갈 때를 확실하게 아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시황이 장량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덩치도 좋고 몸도 아주 튼튼한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장량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아주 이 단식과 양생수를 하면은 피부가 굉장히 고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도 아주 거의 여자 같은 그런 몸이었다고 그 진시황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향은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에 이제 황석공과 장량에 관한 이 관계를 논한 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석공은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리고 장량이 지나치게 이 황석공을 편신, 지나치게 믿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스스로 신인이라고 한 것은 쉽게 말해서 겸손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고등학생이 대학생인 척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아닌데 대학생인 것처럼 옛날에 막 서울대 빠지 붙이고 미팅도 나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인이다, 진인이다 이런 식의 그 경지를 표현하는 글이 있죠. 뭐 장자는 진인에 속하고, 신인이 아닌데 진인이 아닌데 자신을 신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런 법계는요, 이렇게 굉장히 지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신인이 아닌데 신인이라고 한다거나 진인이 아닌데 진인이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자님도 그 제자들이 다 성인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니까 공자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성인이 아니다. 저도 공자님이 성인의 반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출마자 중에 그 자신이 신인이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신인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혹세무민을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자신을 신인이라고 아주 유튜브에도 다 나오고, 이 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가요? 신인이는요,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 짓 하고 다니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돈 뜯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인이 좋은 건 아는 건가? 근데 그런 사람 말을 믿고 막 또 추정을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기독교인은 뭐 하느님하고 맞짱을 뜬다는 등 뭐 그런 식의 불경한 말을 그렇게 하고,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요, 정말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이 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리더로서 자청하고, 정말 도대체 그 앞서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추정하는 국민들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떻게 하느님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느님하고 맞짱 떠서 하느님을 향해서 까불면 어쩐다는 등 이런 식의 불경도 그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에서는요, 보살이 부처가 되려면은요 5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단계의 그 높음을, 그리고 그 단계의 그 엄격함을 우리 머리로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보살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보살이 부처가 되려면요 52단계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신인을 자처하거나 그 하느님을 그렇게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들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석공을 신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성문에 있는 선비로서는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장량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그 황석공을 지나치게 믿었다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편신, 이 황석공을 그렇게 믿은 것에는 나름대로 본 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황석공이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하고 장량이 그런 바위다 되고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는다라고 비난한 것은 저는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시기 혹은 질투가 아니었을까,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공부하셨다시피 그 강태공은 그 해탈자 40명 안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선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태공망에게서 이런 그 신설을 받은 사람이 황석공이죠. 그 황석공이 또 그 책을 장량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이 라인이 태공망 라인이에요. 그래서 장량도 그런 쪽에 인연이 매우 깊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제 끝으로 한 번 더 지금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석기이 교인자 역. 자기 자신을 방치하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버려 두고서 교인자,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자는 잘못된 것이다. 먼저 너부터 공부해라. 그렇죠? 남을 가리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기 화인자 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 이것이 순서다. 순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석공의 태공병법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것으로 명심보감 정기편 1장 공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